자선을 떠올리면 일반적으로 편안히 자리에 앉는 것을 연상하게 됩니다. 사람이 취할 수 있는 다양한 자세가 있는데 왜 하필 앉아서 명상을 할까요? 기왕이면 누워서 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앉아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눕는 것보다는 앉는 것은 집중이 쉽고 걷거나 뛰는 것보다는 이완이 잘 되는 중도에 맞는 동작이 바로 앉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적으로 선은 잘 앉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좌선법 좌선의 방법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좌선의 방법은 극히 간단하고 편이하여 아무라도 행할 수 있나니 방석을 펴고 두 무릎을 수평으로 앉는 방법으로 편안히 앉은 후에 머리와 허리를 곧게 하여 앉은 자세를 바르게 하라. 소태산 대종사께서도 마찬가지로 처음 마음을 내어 수행하던 시절 극심한 고행으로 몸이 상하는 지경에 이르시기도 하여 후대 제자들에게는 자신이 제시한 대승수행을 본받을지언정 헛된 고행은 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선은 유별나고 독특한 사람만 안다는 고정관념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전에는 그런 방식으로 가르친 경우도 없지 않았지만 극히 간단하고 편이하여 아무라도 행할 수 있다는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고 편이한 좌선의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좌복을 펴고 편안히 앉은 후에 머리와 허리를 곧게 하여 앉은 자세를 바르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호흡이 막히지 않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전신의 힘을 몸의 중심인 단전에 툭 부리어주도록 합니다. 단전의 위치는 평균적으로 배꼽 아래에 있습니다. 그곳 단전의 기운을 쥐에 있는 것을 주의하고 만약 방심이 되면 그 기운이 풀어지지 않도록 다시 챙겨서 기운 조하기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호흡은 고르게 하되 들이쉬는 숨은 조금 길고 강하게 하며 내쉬는 숨은 조금 짧고 약하게 해야 합니다. 길고 강하게 하란 구절은 들이쉬는 숨과 내쉬는 숨의 비율을 내 의지대로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횡격막을 자극해 아랫배 단전으로 지그시 밀듯이 호흡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특히 초심자의 경우에는 들숨과 날숨의 호흡량을 1:1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숨을 인위적으로 과하게 들이마시는 과호흡의 경우에도 뇌에 강한 압력을 주게 되어 건강에는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눈은 항상 뜨는 것이 졸음을 제거하는 데 필요합니다. 만약 당신의 정신 기운이 상쾌하여 눈을 감아도 잠에 침노를 받을 염려가 없는 때에는 혹 감고도 하여 보세요. 좌선을 할 때 눈을 뜰 것이냐 감을 것이냐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명상 초보자의 경우에는 우선 눈을 감고 명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외부로부터 오는 시각적 자극을 차단해 마음이 안정되기 쉽고 방해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고요히 자신의 내면과 단전을 주시하는데 적당한 방식입니다. 물론 안정이 되면 졸음에 빠질 수 있다는 약점이 있기도 합니다. 눈을 감고 하는 명상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그 익숙함 때문에 마음을 챙기는 힘이 풀리게 되어 잡념이 많이 떠올라 집중이나 통찰에 방해를 받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어느 정도 익숙해질 경우에는 눈을 반 정도 뜬 상태에서 좌선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입은 항상 다물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좌선을 오래 하여 수승 화강이 잘 되면 맑고 윤활한 침이 혀 줄기와 이 사이로부터 계속하여 나오게 되고 그 침을 입에 가득히 모아 가끔 삼켜내리면 불기운이 내려가고 물기운이 오르기 때문이죠.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정신이 상쾌해지고 육체가 건강해지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정신은 항상 적적한 가운데 성성함을 가지고 성성한 가운데 적적함을 가져야 합니다. 적적이란 깜깜한 밤하늘이 별빛 하나 없이 고요한 상태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선을 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 상태가 이렇게 고요해야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고요에만 머무르는 요즘 말로 멍 때리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구나 멍한 상태를 넘어서서 혼침에 빠지기까지 한다면 공부가 한쪽으로 빠지는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되죠. 물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 사회에서는 일상이나 업무 시간에 종종 멍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뇌가 잠시 쉬고 있다고 보시면 되지만 습관이 되지 않도록 마음을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성성은 적적과는 상반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곧 마음의 별이 총총하게 떠 있는 상태를 상징합니다. 처음으로 좌선을 하는 사람은 흔히 다리가 아프고 망상이 침노하는 데에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리가 아프면 잠깐 바꾸어 놓는 것도 좋으며 망념이 침노하면 다만 망념인 줄만 알아두면 망념이 스스로 없어지나니 절대로 그것을 성가시게 여기지 말며 앙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 앞에 5살짜리 어린아이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 아이는 자신을 외면하고 놀아주지 않으면 알아달라고 칭얼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럴 땐 윽박지르거나 혼낼 것이 아니라 잠깐 관심을 가져주고 달래주거나 힘껏 안아주면 금방 얼굴에 생기가 돌고 충분히 혼자서 놀 수 있습니다. 망념도 이와 같아서 외면하거나 억누른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망념이구나 하고 관심을 주고 알아차리는 것만 갖고도 어렵지 않게 사라집니다. 우리 마음에 망념은 외부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한 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 내면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므로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깊이 수용하고 통합시켜 내 마음의 한 부분으로 인정할 때 비로소 사라집니다. 계속해서 좌선을 하면 얼굴과 몸이 개미 기어다니는 것처럼 가려워지는 수가 혹 있습니다. 이것은 혈맥이 관통되는 증거라 삼가 긁고 만지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좌선을 할 때 주의할 점은 좌선을 하는 가운데 절대로 이상한 기틀과 신기한 자취를 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혹 그러한 것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요망한 일로 생각하여 조금도 마음에 걸지 말고 심상히 간과해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오래오래 계속하면 필경, 무라의 구분을 잇고 시간과 처소를 잇고 오직 원정 무별한 진경에 그쳐서 다시 없는 심락을 누리게 되리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함께 좌선 명상을 해보도록 할까요?